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초서야 놀자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십주지봉기 열십 불글주자를 합하면 밭들뽕자의 몸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초서로 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글주자고요. 예, 알지자죠. 이렇게 하면 이 밭들뽕자가 이거 열십자하고 이렇게 불글주자를 쓰면 이 밭들뽕자가 됩니다. 밭들뽕자의 몸이 된다는 얘기죠. 알자를 참고로 이렇게도 씁니다. 다음 걸 봐드릴게요. 삼구 대언선 석삼입구 석삼구를 말씀은자 대신 베풀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한번 초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자는 초서가 특별하진 않겠죠. 입구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초서에 가면 이렇게도 씁니다. 따라서 대신 대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말씀은자를 보시면 석 삼자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밑에 입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입구가 되니까요. 베풀선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도 쓰므로 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좌부패정반 좌부방이라 그러죠. 이게 언덕부자인데요. 왼쪽에 쓸 언덕부 또는 조개패자는 이 정자의 반대로 획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초서로 보여드려 볼게요. 왼자자는 하일자부터 먼저 쓰는 것이 맞고요. 자, 부자는 초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부방이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조개패자도 보시면 현재 이렇게 쓰는데 부방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시죠? 사실은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을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방하고 조개패를 혼돈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석에 이 정자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부나 패는 정자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반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쓰는 경우도 보이긴 합니다. 빨리 쓰다 보니까. 예, 참고가 되면 될 것 같고, 다음 글을 볼게요. 우도, 칼도자를 오른쪽에 방으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되죠. 마디촌. 우도촌은 점만, 점을
이 둥글만자, 굴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참고로 우자부터 보시면 오른 우자는 획순이 이것부터 이렇게 갑니다. 점을 입구를 다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우자가 되죠. 예, 참고하시고요. 이 칼도자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쓰지만 이것을 이렇게도 쓰니까 혹시 참고하시고요. 마디촌자도 보시면 마디촌자 처리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마디촌자는 이렇게 하고 점을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을 생략한 것이므로 예, 글자를 보실 때 예, 참고가 되셔야 되고요. 자, 점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예. 만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만자가 말씀원에 양쪽에 실, 사를 붙이시고요.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으므로, 예. 이렇게 만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증차두불이 일찍이 증자, 어긋날 자자 이 두 글자의 머리 부분은 차이가 없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일단 써보여 드리겠습니다. 증자를 초서로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면 날일자가 되죠. 차자는 쪽 위에 부분이 틀리지 않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꼽아주죠. 보시면 이렇게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이 공자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이건 차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머리두자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두자를 이렇게 써진 글자보다도 이렇게 쓰인 글자를 오히려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불자는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고요. 다르리자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예. 이 다르리자도 크게 변형된 글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거 보실게요. 귀침체동관 이리 됐네요. 돌아갈 귀, 잠길 침자의 몸뚱아리, 몸체 부분은 같이 볼 수 있다. 모양이 틀리지 않다. 한번 써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돌아갈 귀자를 보통 이렇게 초서로 쓰죠. 이렇게 쓰인 글자가 이렇게 초서로 변한 것은 많이 변형된 거죠. 예. 돌아갈 기자는 초서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잠길 치자는 좀 특별한데요.
잠길침자는 여기에 이제 삼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써지는데 삼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므로 점이 없게 써진 글자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죠. 몸체자는 자주 보이는 글자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점을 2개 찍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몸체자가 됩니다. 한 가지 동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간혹 이걸 좁혀버리면 달월자가 되므로 이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넓게 해서 쓰시면 한 가지 동자가 됩니다. 볼관자는 이렇게 보통 겁니다. 초서에서 뭐 이 이상 크게 뭐 달리 보이는 글자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살필관자는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서가 알아보기 쉬울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죠. 먼저 한번 원문을 읽어볼게요. 외로울 꽃 자모 태자죠. 위태로울 태자도 되고요. 외로울 꽃자와 위태로울 태자는 통상사 큰 모양으로는 서로 비슷하게 닮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초서로 써서 비교 한번 해보시죠. 외로울 꽃자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초서로 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태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다스릴 치자 같은 경우도 이자도 있지 않는가요? 그러면 다스릴 치자를 이렇게도 쓰죠. 이을 소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을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태자하고 차이는 태는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쓰고 있으므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 통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뭐 못 알아볼 정도의 변화는 없고요. 서로 상자도 대부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을 사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도 쓰므로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같은 사자를 주로 씁니다. 이 글자 모양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창모자죠. 창모자와 부드러울 유자는 모두 일반이다. 전반적인 흐름이 같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초서로 한번 써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삐치면 모자가 됩니다. 부드러울 유자는요,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굽어주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참고에 알아두시고, 이 총자는 이렇게 쓴 글자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얀자는 그대로 맞고요. 일반 반자는 이렇게 써서 배주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주자가 들어가는 글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모양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배주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일반 반자가 됩니다.